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긴급 단독 속보, 이제 이재명 큰일 났으며 법무부 장관 바뀐 이후 대반전, 이재명 9월에 끝나.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저의 지인 중에 대검찰청에 형님들이 있다라고 그 형님들의 소식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지요. 한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그분이 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치료를 좀 받느라고 연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대검찰청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기사를 링크를 해서 보냈는데 장문의 답을 보내왔습니다. 야,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정말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인 게 분명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우선 요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자, 이재명 대북 송금 병합 불어 판결 금방 난다. 핵심은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자, 이 소식부터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 1부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지난 15일 기각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재명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수원지법에 누가 있지요? 누가 있지요? 수원지법은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 이르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잘 들으세요.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께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께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대북 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의 관할 법인인 수원지법에 기소했습니다. 당시 야권의 당 대표이자 핵심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니라 수원까지 오가며 재판받으면 정치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이재명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 기사만 딱 봐도 이재명 끝났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지 이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이게 맞을까? 하고 이제 이분에게 대검찰청 이 고위급 형님에게 이 기사 링크하고 이제 형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답이 왔습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정성상 감독 그동안 연락이 늦었네. 그동안 검찰청에서 이 빡세게 수사를 좀 하느라고 무리를 해가지고 그동안 병원 다니느라 답장이 좀 늦었는데 소상하게 알려드리겠네. 우선 정성상 감독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9월 달에 끝난다라는 그 기사. 그 기사는 너무너무 짧으면서도 이재명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했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재명이가 왜 대장동 사건하고 또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 하나로 통합해달라고 했겠나. 결론부터 말하지. 이재명이가 9월 달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재판장인 누군가? 신진우 부장판사 아닌가? 또 결론부터 말하지. 법무부 장관 바뀌고 서울중앙지검 바뀌고 그 전국의 고검장급 40명 올 바뀌고 5월 16일부터 6월 16일, 7월 16일 등 이 시간이 2달 정도 소요가 된 이후에 이제부터 본격 싸움이 시작된 거네. 그전에도 말했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검찰 또 법원 친문재인 성향, 친민주당 성향의 검세들, 판세들 2년 동안 대대적으로 칼질했다고 강조했을 걸세. 그리고 이번에 5월 16일 검찰 대대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원석의 손발을 다 잘라놓고 이재명 문재인 관련된 수사 미친 듯이 하던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나? 그때부터가 본격 싸움이 시작된 걸세. 그리고 잘 생각해 보게 왜 민주당이 이재명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 4명 왜 탄핵 소추했겠나? 여기에 강백신을 포함한 3명은 이재명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고 1명 김영철 검사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중했던 자일세. 얼마 전에 민주당이 검사들 탄핵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강백신 차장검사가 검사들 내부망 2%에 뭐라고 올렸나? 2번인가 올렸지. 첫 번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강백신 검사의 메시지는 겁 안 먹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또 올렸지. 강백신 검사가 올린 거는 정청래를 겨냥한 거 아닌가? 정청래가 당시에 검사들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지. 안 부르면 법 위반이다 라고 하지 않았나? 이럴 때 강백신 검사가 뭐라고 올렸나? 정청래 씨 제대로 좀 알고 말하세요. 무식한 거 다 티나니까. 무슨 소리겠나? 까불지 마 너희들. 이걸세. 그리고 현직 차장 검사가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E 플러스 내부망에 올린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네. 검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네. 자, 또한 지금 현재 가장 경악한 것은 이재명일세. 이재명. 왜? 9월달이면 끝났다고 보면 되네. 왜 그 기사에서 판결 빨라져, 또 판결 금방 난다, 9월달이면 끝난다, 이런 워딩이 무엇이겠나? 우선 지금 현재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제일 먼저 이재명에게 판결을 내릴 주심은 바로 누구다?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일세. 신진우 부장판사일세.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동안 계속해서 질질 끌어오던 이화영 대북송금 몇 년을 때렸나? 9년 6개월을 때려버렸네. 지금 이화영이는 구치소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걸세. 또한 이화영 부인 이재명 도와준다며 재판정에서 이화영 정신 차려 했던 거 생각나나? 왜 그러냐? 다음 판결 누군가? 쌍방울 김성태 아닌가? 얼마 전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김성태 몇 년 때렸나? 2년 6개월 때렸지? 여기서도 중요한 거 있네. 김성태가 그 전에 검찰에 수사 협조를 얼마나 잘했나? 많이 감형이 된 거지. 중요한 건 당시에 2년 6개월을 때렸지만 신진우 부장판사 법정 구속을 안 시켰네.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크네. 그러니까 이제 9월달 첫 판결을 내리게 되는 사람은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 그 기사에서 말한 워딩이 바로 이거일세. 9월달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9년 6개월, 김성태 2년 6개월. 뭔가 좀 그려지지 않나? 1심에서 100만원 이상만 나오면 이재명이는 끝난 거네. 끝난 거라 보면 되네. 여기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해 드리겠네. 신진우 부장판사는 탱크라고 보시면 되네. 탱크. 지금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실상 작년도에 신진우 부장판사는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었네.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이재명 관련 재판 신진우 부장판사가 다 마무리 짓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든 승진을 하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특명일세. 특명. 그런데 이 특명이 특혜인가? 절대 아니지. 지금 다 드러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바뀌고 또 전국의 지방법원 또 전국에 있는 검찰청 약 40명 정도의 윤가근 검사장들, 거금장급들, 간부들. 윤가근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가깝게, 한가원은 뭔가 한동훈하고는 멀리. 이 윤가근 검사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윤석열 검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윤가근 이 검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 의리일세, 의리. 두 번째는 한동훈 조선 제1회검, 걔는 조선 사기검이고 진짜 의리가 있는 검사 칼제비들은 바로 현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차장검사 같은 사람들일세. 무서운 검사들일세. 2년 동안 친민주당 세력의 검사들 척결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인사, 5월달 인사로 친문 검사들 합법적으로 쫓아내고 진짜 칼제비들 2달 동안 준비 잘했으니 이제 제일 다급한 건 누구겠나? 이재명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또 민주당이 그러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검사 탄핵 소추를 한 것일세. 검사들 탄핵 소추, 이번에 강백신, 주진우 이 세 사람, 김영철은 탄핵이 돼야 하는 건 맞네. 왜? 장시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증을 한 건 분명하니까. 그러나 나머지 3명, 이 나머지 3명은 법을 조금 아는 사람은 탄핵 사유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걸세. 그러니까 다급한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검사들 탄핵안까지 소추를 하면서 지랄을 떨고 있는 상황에 누가 이기겠나? 정리. 우선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메시지는 다 던졌네. 그 결과가 이화영 9년 6개월, 김성태 2년 6개월. 결론. 하나만이라도 이번에 9월 달에 8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1심에서 이 100만 원 이상 이게 터지면 이재명이는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장동, 성남FC, 다른 선거법 위반 앞으로 모든 게 다 속도감 있게 갈 걸세. 그러면 민주당, 저 공산당 세력들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큰 그림들 누가 그려가고 있는지 알겠지? 우리는 아직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리워하고 있다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일을 아주 잘하고 계신다네. 종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정감독 또 보자. 수고. 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좀 하지 말고 심플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단순 심플하게 딱. 야,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 자들이 하긴 그자들이 2년 동안 누가 친문인지 누가 친민주당인지 그동안 다 갈라낼 수 있었던 것도 있긴 있죠. 어찌됐든 여러분, 이분이 강조하는 핵심도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여러분,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경제지표, 외신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응?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이번엔 나토 정상회의, 미국 워싱턴 DC에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판 아니었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